이 사람은 수술을 받은 후 곧바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뼈 자체를 뭘 섞어가지고 보양하시거나 간단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인골은 출토 당시 골반뼈 부근에 아기의 두개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임신 말기나 출산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왜 죽었을까, 여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산모와 아기의 죽음은 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한리 무덤터에선 꽤 많은 숫자의 아기 무덤이 발견됐다. 옹관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바로 이한리에서 출토된 아기의 무덤이다. 아기가 죽으면 도간에 시신을 넣고 2개의 독을 이렇게 맞대어 붙인다. 그리고 아기의 무덤은 부모나 가족 무덤 옆에 놓여진다. 이한리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전부 온간묘에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온간묘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28%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로 전체 비율로 봐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아 사망률은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골은 그들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도 말해준다. 이한리 인골에서 무기에 의한 손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가야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무척 평화로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쪽 보온하고 이쪽 보온하고 따로 찍어야 되겠다. 같이 찍어는 못 맞추겠네. 이쪽에도 약간 지금 약간 끄거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을 괴롭힌 것은 다양한 질병이었다. 허리를 이제 움직이는 데 많은 통증을 호소를 한다든지, 결국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액 부분이 앞쪽으로 눌리게 되니까요. 예. 신경을 이제 눌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리 질환이네요. 예, 허리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예. 요거는 정상적인 예, 모습이고. 예. 요게 요 사이에서 눌려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눌려져서 그런 겁니다. 요 부분이. 근데 요리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정상적입니다. 예. 요 부분이 눌려서 좁아진 거죠. 예, 좁아져요. 힘든 노동으로 척추가 눌린 이 사람은 척추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삐져나온 뼈가 신경을 건드렸을 테고 살아생전 그는 지독한 통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 사람은 뼈가 부러진 후에 치료를 제대로 못해 뼈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렸다. 정상적인 뼈에 비해 이 사람의 대퇴골의 관절은 훨씬 크다. 골반에 대퇴골이 완전히 맞물리지 못하면 이렇게 고관절 부분이 부어오르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 한쪽 다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외상에 의한 염증이 골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람은 그 증세가 더 심해 염증이 뼈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이런 소견들은 실제 저희들 현대인에서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존재하는 질환들이 그 당시에도 같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골 중에서도 치아는 가장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야 인골의 치아를 엑스레이 촬영해 본 결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치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가야인의 치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지금 상아지 완전히 평평한 달 봉우리는 다 거의 볼 수가 없고 완전 닳은 상태에서 상아지 이렇게 면상으로 노출된 것은 굉장히 좀 심한 상태의 교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막 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닳아서 없어진 예, 부분들입니다. 예. 가야인들의 치아는 대부분 30, 40대만 돼도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닳아 있다.
치아를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 사람은 생전에 이가 모두 빠진 상태였다. 그야말로 잇몸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다. 그 충치에 의해서 아마 그 지금 요 밑에 지금 좀 고름 주머니가 있었던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에. 예. 그래서 아마 요 더 진행되면 이분이 아마 골수염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당시에 계속 그 살아 계셨으면. 가야인들의 치아에는 대부분 이렇게 균열이 나 있다.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다. 이 사람은 축농증에 의한 고름이 위 턱뼈에 구멍을 낼 정도로 심한 축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안리 가야인. 그 인골들은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인들의 치아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예안리 인골의 치아는 대부분 옥니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가야인들이 아래턱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인데, 이 가야인들이 먹었던 음식은 딱딱하고 또 모래가 많이 섞인 것들이었고, 또 그들은 이 치아를 사용해서 배를 짰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야인들은 아래턱을 끊임없이 움직였고, 따라서 이 아래턱이 커지면서 옥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골을 통해서 1600년 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외에도 인골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야인의 인골 속에는 그들의 역동적인 삶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삼천포 앞바다에 위치한 늑도는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섬 전체가 유적지라고 할 정도로 이곳에선 지금도 기원전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지난 85년, 이곳 늑도에서는 기원전 1세기대의 주거지터와 무덤들이 발굴됐다. 현재 남아있는 4개의 기둥자리로 당시 주거지의 크기와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땅을 파서 4개의 기둥을 세우고 통나무를 서로 엇갈려서 지붕을 만든다. 이형과 가죽으로 벽체와 지붕을 덮는다. 아마도 이런 모양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늑도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인골이다. 늑도에서 출토된 인골은 예안리의 인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예안리 가야인들과 같은 계통이었던 것이다.